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가라 곽영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시장 속에서 움직임이 보이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할게요. 게임주 이야기 나눠보죠. 12월 들어서 조정이 나왔던 게임주가 어느새 12월 말까지 왔습니다. NFT를 비롯한 개별 호재로 오늘 또 한 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조이시티가 증권가의 긍정 리포트가 나왔고 또한 액션스퀘어도 인텔과 MOU 소식을 안아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게임주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평가도 들려오고 있어서요. 네.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게임주가 이슈가 좀 많죠. 네. 그래서 내부적인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 어떤 개편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이 돋보이면서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기존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라든가 NFT라든가 P2E 이러한 개념들이 제도적 뒷받침이 다소 좀 약하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을 두고 모멘텀을 받아가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내년에 또 게임 또 올해 매출액이 한 19조 정도 된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이 내년에는 20조 원 정도로 이렇게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게임 산업에 대한 성장성은 좋다라고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주 충분히 성장 가능한 섹터이고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 종목이나 선택하시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펀더멘탈이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와주는 기업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컴투스라든가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 조이시티라든가 그 밖에 또 좀 많이 빠져 있죠. NC소프트라든가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12월 초까지만 해도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주 하면 다 올랐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좀 종목별로 희비가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만 같아도 넷게임즈나 웹젠의 경우에는 낙폭이 좀 깊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네. 이전에 NFT 관련주 대장주라고 하면 위메이드가 가장 뽑혔었는데 네. 이제는 대장주만을 봐야 할지 아니면 덜 오른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은요? 네, 위메이드도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좋게 볼 수 있는 예.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도 좋고 컴투스도 좋은데, 자, 오늘은 제가 무상증자 발표를 한 조이시티에 대한 주가 향후 네. 흐름이라든가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이시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이시티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난번에 11월 19일 날 17,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제 쭉 빠지고 다시 14,600원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조이시티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하면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P2E라든가 NFT에 대한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추후에 이제 2020년 벌써 22년 내년이죠. 올해 다 갔으니까 네. 본격적인 성장세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이시티는 제가 볼 때는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무상증자입니다. 이 무상증자를 발표하게 되면은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전체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성향을 좀 보여주긴 한데, 그 한 구간 6개월, 8개월, 많게는 1년까지는 주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부진하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 설명하겠습니다. 조이시티는 지금 제가 화면상에서 열어놨는데요. 지금 기존에 무상증자 발표를 한 시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 2022년 1월 1일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이죠. 네. 그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은 만약에 12월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고 나는 보유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권리락이 되면은 한 주당 두 주장 한 주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락이 나오는데 만약 주가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 일정 부분은 이익 실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금을 들고 있다가 신주가
상장되는 시점이 1월 30일이에요. 2022년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1월 20일 이후에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경우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그 매도했던 현금을 다시 조이시티로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받는 주식과 추가로 사는 전략을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성장성에 주목하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게 조이시티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미제시하겠습니다. 네. 미제시하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14,000원 하방 제한시키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일단 증권사 측에서는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긍정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한 가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인 1월 1일 그리고 신주 배정일인 1월 20일 체크해 보면서 주가의 흐름 체크하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일단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14,000원 손절가 잡아주셨으니까 저희가 뭐 시간 될 때 1월 1일이나 2월 20일경 돼서 다시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조이시티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 기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도 반도체 기판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죠. 관련주 저희 여름에도 한번 네.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한 번 더 주목해 보자고요. 네, 당연히 주목을 하셔야 예. 되겠죠. 사실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즈니스 사업적인 어떤 부분적인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각도를 가지고 있는 LG노텍과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사업이 좀 달라요. 다른데 참 묘하게도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LG노텍이 가면은 뒤따라가는 게 삼성전기고 삼성전기가 먼저 가면은 LG노텍이 따라가더라. 뭐 아마 휴대폰 부품 뭐 이런 쪽이 좀 관련이 있어서 네.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PCB 이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반도체 하면은 네모난 그 조그마한 판에 그 녹색 바탕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인쇄 회로 기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PCB입니다. PCB는 뭐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는데 뭐 통상적으로 PC나 뭐 스마트폰이나 등등등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거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 패키지 기판 호황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 DDR5 좀 강조를 하면서 심텍 맞아요.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그 다음에 ISC 등등등 이렇게 종목들을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동일 종목에 대해서 인쇄 회로 기판 PCB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4분기 영업이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심텍도 상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인쇄 회로 기판 하면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이 삼성전기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트에 담아간 전략을 말씀드리고 종목도 따로 별도로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분기 실적에도 주식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리아 서키트와 심텍이 얼마 전에 이제 4분기 역대 최고 매출, 뭐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신고가를 썼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님께서도 오늘 심텍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심텍이 최근에 아무래도 센 종목을 다 센데 사실은 심텍에 저는 또 주목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년 실적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3분기 실적 이후에 상당히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이고 2022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각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6%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다 말씀드리고 차트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이 3.59% 빠졌습니다. 아,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일에 9% 이상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게 네. 되는 거죠. 요즘 시장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막 파는 것 같아요. 요게 바로 매수 포인트지 않겠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더불어서 DDR5도 함께 묶어서 인쇄 회로 기판 DDR5 묶어서 심텍을 보자고 말씀드리고 44,250원입니다. 41,000원 이렇게 하방만 좀 제한할게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하지만 길게 보면은 58,000원까지 시장에서
적정가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트레이딩이든 중장기 투자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8월경에도 심택으로 수익 참 많이 얻어갔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신고가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의 종목도 심택 받아봤고요. 목표가 5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갈 때마 가라 함께 이슈앤뷰 저희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곽영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